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이복형인 의친왕 이강공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황족 독립유공자입니다. 최근 이 의친왕가의 여성 복식이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이 주제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친왕가의 복식 문화유산으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옷들인가요? 예, 모두 7점의 옷인데요. 아마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일단 원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왕실에서 의례용으로 입었던 저 오른쪽에, 지금 배경에 나오는 옷은 이제 당인데요. 당의. 예, 저거는 왕실하고 양반가에서 이제 의례복으로 입었던 옷인데 바로 이게 이 이제 원삼입니다. 원삼. 이거는 소매에 수복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저거는 이제 양반가에서는 입을 수가 없고 왕실에서만 입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화관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오리지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종이로 형태를 만들어서 금이라든가 뭐 비단, 옥 이런 걸로 장식을 한 건데 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저게 당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당이 아래에 입었던 스란 치마입니다. 스란 치마. 그렇습니다. 저것도 예복인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허리띠인데 대대인데 궁녀용 대대입니다. 네. 궁녀가 당이 위에 찼던 그 허리띠고 그다음에 방금 나왔던 것이 놀이개. 이렇게 해서 총 7점이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의친왕가의 이런 복식이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궁녀용 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실 유물은 종종 있었는데 궁녀가 썼던 유물은 그동안 거의 없었던 거예요. 네. 궁녀용 대대가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또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왕실 유물도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 썼다더라라는 것만 있지 정확히 누가 언제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나오는 것들은 유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사료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스란치마 나왔잖아요. 그 스란치마에 구봉문이라고 해서 봉황이 9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네. 여태까지 나왔던 스란치마에는 없던 문양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의 그 복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화관 놀이개 이런 실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공예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고종의 5번째 아들인 의친왕은 요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자식들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순종 황제에 이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이었죠? 네, 의친 왕자 이강공이 원래 이제 의친 왕이었는데 일제가 격화시켜서 이강공이 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1877년에 태어나서 1955년까지 살았습니다. 네. 해방조국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종 황제의 실질적인 차남인데 어렸을 때 대사로 책봉이 돼가지고 일본, 유럽을 다 가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안창호, 손병희, 김규식, 이승만 등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 이제 제국 ing문사라는 정보기관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후원을 했고 3.1운동을 이분이 주선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뭐 옛날식 풍류가 있잖아요. 뭐 술 좋아하고 뭐 여자 뭐 드라이브 즐긴 풍류가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권총도 잘 쏘셨다고. 권총도 잘 쏘고 근데 다만 그게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더 풍류 행각을 세게 벌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M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던 분이에요. 의친왕 이강. 어떤 분인지 유물들과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살았던 이복 동생 영친왕과 달리 의친왕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식 의료를 이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 ing문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의 첩보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이제 후원을 한 건데 이분 몫에 금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나온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 오,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1 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였잖아요. 그걸 주선한 분이 의친왕이라고 합니다. 33인 중에 이강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이 의친왕이고 이강이라고 본인의 본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김구 주석의 주선과 요청으로. 그러다가 다 가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이 드라마틱한데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역사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통치의 그 부당성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긴 했지만 대표성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투표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한제국의 황족이 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일제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국제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친왕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 이제 감시를 피해서 서울을 탈출했거든요. 진짜 영화처럼 막 농부 복장을 하고 뭐 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남긴 150만 원. 이 채권을 그때 돈. 엄청난 거액이죠. 이거를 딱 들고 수십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갔으면 상해 임시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들고 만주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접선 장소 2km 앞에서 2km면 보이는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2km 앞에서 일본 경무관이 그 의친왕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경무관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그냥 조선으로 송환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강제 연금 당했습니다. 네. 그 의친왕의 이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고 그 의친왕의 아들은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도 그 옛날에 비둘기 그 노래를 불렀던 예. 가수 이석 씨로 유명한데 예. 그분도 지금 전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의친왕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후까지 살면서 자손도 많이 남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손 중에서는 뭐 가수 활동한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의친왕이 옛날에는 그 양반도 그렇고 왕실 인사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걸 당연하게 여겼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친왕도 아이들을 많이 이제 낳는데 그 아까 밖에 풍류나마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친왕의 부인인 김덕수 여사는 친자식이 없는데 의친왕이 밖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모가 직접 밖에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생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만 집안으로 데려왔는데 집안으로 데려온 아이가 19남 9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28명이네요. 19남 9녀면은 21명이죠. 21명. 예, 예. 21명의 아이를 김덕수 여사, 그 의친왕 비가 다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김덕수 여사가 대한적십자병원 그 병원도 운영하면서 간호사 양성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의친왕은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그 일제에게 속이기 위해서 많은 여성 편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뒀고 그 자식들을 또 의친왕비가 일일이 다 거뒀다고 하고 그 자녀들은 많은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왕실 자녀라서 자랄 때는 곱게 귀하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잖아요. 누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때부터 뭐 대한제국 때부터 지켜왔던 어떠한 그 가문의 뭐 명예라든가 이런 건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고 또 의친왕이 처갓집에서
막 기생들을 동원해서 술잔치를 이렇게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위장이었다고 하죠. 그게 위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동원됐던 기생들 중에 기생으로 위장한 독립자금 운반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독립운동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들을 통해서 자금이 상해 임신정부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 처가댁에서 열었던 그 술판들, 거기서 기생 운반책들을 통해서 이제 의친왕이 그 밀서를 또 적어가지고 또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보내고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의친왕이 아까 제국 ing문사에서 그 첩보기관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첩보기관이다 보니까 기밀이 유지가 돼서 네. 안타깝게 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행적을 남기신 의친왕의 그 왕가의 복식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민속 문화유산이 된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